자, 공소시효 기산점입니다. 자, 조문. 자, 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 진행한다. 자, 행위 종료입니다. 밑줄 그시고 이때 진행합니다. 자, 밑에 행위 종료라고 하는 것은 밑에 해당하는 결과 발생한 때를 말한다. 결과범일 때 그런 거예요. 결과 발생할 때 그때부터 진행합니다. 자, 밑에 판례 보죠. 자, 2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 행위는 당행위 결과까지도 포함된다. 요거 밑줄 그시고. 자, 그 밑에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뇌물 받았습니다.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식으로 뇌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요 차용이라는 것이 뭐예요? 행위 종료죠. 행위 종료. 그래서 이때부터 공소시효는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공소시효는 그 무이자로 차용한 때부터 차용 동그라미 이때부터 진행한다 이 뜻입니다. 그럼 뇌물은 뭘까요? 형법 시간에 배우는 건데 이때 뇌물은 요 무이자에 해당되는 것이 뇌물인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결과범입니다. 결과범이란 결과 발생한 하는 것이 결과범이죠. 살인죄라 상해죄, 사기죄, 절도, 강도 다 결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결과범이라 부릅니다. 이 결과범은 결과 발생할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것이 있어요. 형법 배우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는 거지만 형법 배우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범죄가 있고 그리고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결과적 가중범인 겁니다. 예를 들면 아시는 분들은 적지 마세요. 상해치사가 대표적인 거예요. 상해라는 기본 범죄가 있잖아요. 근데 이 피해자가 나중에 사망에 이르러요. 치사, 다다를 치자 써서 상해라는 기본 범죄를 했는데 죽음에 다다랐다. 그게 상해치사입니다. 그게 결과적 가중범이죠. 일이 커지는 거죠. 그때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즉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 첫 번째는 읽었죠? 범죄 행위에는 결과도 포함된다는 것은 방금 위에서 보았던 내용이고요. 자, 그 밑에 거 볼게요.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요 치사상, 요게 바로 뭐죠? 요게 바로 결과적 가중범인 거예요. 자, 그 치사상이라는 이 결과적 가중범은 요 사상이라는 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요때 범죄 행위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요때부터 진행한다. 그 뜻입니다. 업무상 과실 치사상. 요 치사상이 결과적 가중범이죠. 그쵸? 그리고 업무상 과실 일반교통 방해죄. 방해라는 결과 발생한 부분이고요. 추락죄. 추락한 결과 발생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요 치사상죄 같은 경우에 요 사상이라는 결과 발생했을 때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그 뜻입니다. 자, 거동범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동범은 뭐냐면 전부 다 형법 시간에 배우는 것인데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아요. 거동만 있으면 기수가 되는 범죄를 말해요. 폭행죄 같은 경우가 그렇지. 그리고 위헌범이라는 것도 있어요. 위헌범도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끝나면 그때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요 판례 한번 가볼게요. 자, 강제집행면탈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거예요. 그게 강제집행면탈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피고인이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채무자가 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를 해요. 이 채무자가 이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충분히 재산이 있는데 빚을 안 갚고 이 사람이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단 말이죠. 그 채권을 누군가에게 허위로 양도합니다. 이 채권을 양도하는 부분은 뭐예요? 통지가 행해져야 돼. 통지가 행해지지 않으면 채권이 양도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동산 같은 이 물건들은 그냥 넘겨주면 저 사람에게 동산이 가 있으면 저 사람에게 가 있나 보다 이걸 확인이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양도했다 하더라도 통지가 행해졌을 때 이것이 밑에 보면 채권 규석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소시효 채권 양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기산점이
통지가 행해졌을 때 완전히 그 행위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는 요 통지다, 통지. 채권 같은 경우, 채권 양도 같은 경우에는 요 통지가 행해졌을 때 그때 요 범죄 행위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심하시면 돼요. 채권 양도시가 아닙니다. 통지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헷갈리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색깔 칠할게. 자, 허위 채무를 부담한다. 그치?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식으로 재산을 또 빼돌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압류 들어가야죠. 군엄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압류 들어갔을 때 또는 추심 명령을 받았을 때 이게 바로 이제 압류 들어가는 거예요. 요때 범죄 행위가 요때 진행된다.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때 강제비문달죄가 성립한과 동시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 그때 행위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행된다고 봐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고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법 배우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알겠지만 무고죄라는 게 뭐냐면요. 타인으로 하여금 콩밥을 먹이려고 그리고 콩밥을 먹일 목적으로 공무소 등의 허위사실 신고하는 걸 말해요. 대표적인 것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헛소리로 신고하는 거. 이게 무고죄입니다. 아주 형량이 세죠. 자, 이 무고죄는요. 신고된 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형사처벌을 먹일 수가 없어요.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럼 무고죄가 안 되는 거죠. 무고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먹일 수가 없다니까. 그치? 근데 여기서 무고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판단 기준은 어느 시점을 갖고 판단한다? 여기 허위사실 신고했을 때 무고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신고시입니다. 신고시를 갖고 판단하겠다 이런 말이죠. 여기 바로 뭐야? 행위 종료시지. 허위사실 신고한 이 부분이 행위가 종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를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명예훼손죄는 우리 형법에서 배우듯이 추상적 위헌범이죠. 그쵸? 요즘은 뭐 스케일이 커졌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막 명예훼손적 발언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옛날에는 서적신문은 뭐 구입을 해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는 누구나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아주 피해가 막심하죠.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글을 게시를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으로 그 정보가 노출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이때는 게시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 게시했을 때 행위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으세요. 삭제시가 아니다. 삭제시가 아니다. 삭제시는 바로 당일 삭제할 수도 있지만 몇 년 후에 가서도 삭제할 수 있잖아요. 삭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피해는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삭제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게시 행위를 하는 순간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그 시기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시행위를 한 때부터 공소시효는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가 잘 되죠. 아주 잘 돼요. 색깔 칠하고 여기는 여기 색깔 칠하고 여기 각각 색깔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수범을 갑니다. 자, 미수범은 여기 조문 보시면 돼요. 자, 실행에 착수를 했는데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했을 때 이게 미수가 됩니다. 행위 종료가 안 되거나
그리고 결과 발생이 안 되거나 그러면 이게 미수가 되는 거죠. 이게 25조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장애 미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수라고 하는 것은 결과 발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행위가 종료한다. 행위가 종료한다는 말은 이게 말씀드렸잖아. 행위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 발생 못했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발생하면 이제 미수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안 돼요. 결과가 나오면 그건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행위, 범죄행위는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을 때 진행되면 그건 기수가 된다니까요. 그럼 미수가 아닌 거지. 그래서 이때는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을 때 행위가 종료가 된 것이므로 그때부터 바로 미수죄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거죠. 자, 올라가서 소송사기 미수죄네. 이것도 미수죄죠. 미수죄 같은 경우에 종료 시기는 언제다? 그치, 소송 종료된 때죠. 약간 막연하게 써놨는데요. 만약에 이 소송 종료가 이것이 패소 판결되었다. 패소 판결이 되면 그게 미수지. 만약에 승소 판결이 되면 그건 기수지. 근데 지금 미수죄를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패소 판결이든 승소 판결이든 기수죄든 미수죄든 다 종료 시기는 종료시인 거야. 종료시. 그렇죠?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것을 따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기수나 미수나 똑같기 때문에. 시점은. 그래서 미수죄는 종료 시점이 소송 종료시기 때문에 이 소송은 이때는 미수죄와 관련해서는 패소 판결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시범이라는 것도 있어요. 즉시범. 대표적인 것이 살인죄지. 살인하는 순간 사건은 끝나는 거지. 이런 것들도 다 형법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판례는 저 위에 거랑 중복돼요. 그래서 이거는 삭제하겠습니다. 메뉴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밑에 도주죄가 봅니다. 도주죄가 즉시범입니다. 도주하면 즉시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됩니다. 요 시점이 바로 언제다?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했을 때. 요때가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요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폭처법에 가면 단체 등의 구성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체를 구성하면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구성했을 때 즉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반국가단체 구성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구성과 동시에 이 범죄가 완성되기 때문에요. 이때부터 구성된 때부터 즉시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자, 이건 최신 판례죠. 어떤 판례인지 볼게요. 자,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병역법 위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국외 여행을 할 때 허가를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서 국외 여행을 나가야 돼요. 군인 같은 경우. 자,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았어요. 이 친구가. 허가를 받았는데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는 연장을 받아야 돼요. 연장을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요 병역법 위반, 즉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성립하고 그 즉시 시효가 완성돼요. 그래서 이것을 즉시범으로 봐요. 즉시범. 그러면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될까? 이 말입니다. 범행 종료일이 언제야? 범행 종료일이 허가 기간이 만료된 날이지. 만료된 날. 요 만료된 날이 이 범죄 행위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병역법 위반죄가 그때 종료가 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된다. 즉 잘 봐요. 허가받은 기간은 병역 기피가 아니잖아요. 허가를 못 받았을 때 그 즉시 이 범죄가 성립하고 그 즉시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료일이라는 것이 허가받은 기간 만료일이라는 것이 그날 밤 24시겠지. 24시가 만료되겠지? 그럼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틀려요.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 하면 틀립니다. 그러면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그러면 만료하고 그 다음날 하루가 공간이 비잖아요. 하루가. 그래서 그 하루는 공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흠결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날이 아니라 그 허가기간의 만료일인 24일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출제가 안 되었는데 출제될 수 있어요. 만료일 여기를 색깔칠할게요. 자, 부정수표 단속법입니다. 이건 뭐냐면 부정수표를 발행하는 거야. 즉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어. 갚을 생각 없이 수표를 발행하는 거야. 그러면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2항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갚을 생각 없이 수표를 찍어내는 거야. 그치? 그래서 밑에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자가 수표를 발행합니다. 발행하면 그 즉시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 즉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즉시 공소시효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때 진행되는 것이지 나중에 이것을 뭐 지급하고 제시하고 거절되고 요때가 아니다. 요때가 아니고 즉 결과 발생 시가 아니라 발행했을 때 요때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때 바로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색깔. 자, 정당법 봅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이런 사람은 정당에 가입이 안 돼요. 정당에 가입이 안 된다. 공무원에는 누가 들어가 있지? 뭐 경찰, 검찰, 판사 이런 사람들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당 가입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정당에 가입하면 가입하는 순간 기수가 됩니다. 기수가 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색깔. 포괄일죄입니다. 포괄일죄는 포괄해서 하나의 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뇌물을 예를 들면 뇌물을 1월 달에 한번 받고 뭐 9월 달에 받고 또 1월 달에 받고 또 9월 달에 받아요. 뇌물을. 명절 때마다 받아요. 그치? 그러면 하나씩 한 번 받을 때마다 하나씩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되는 거예요. 포괄해서 하나의 죄. 그럼 공무원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너무 유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액수가 합산이 돼요. 합산이 되기 때문에 합산이 되면요. 5천만 원 넘어가지 3천만 원 넘어가지 그러면 특가법이 적용되고 형이 가중처벌돼요. 집행유예도 안 돼.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공무원이 뇌물 1억을 받으면 징역 10년입니다. 법정형이. 엄청나게 큰 동사무소 직원이 뇌물 1억 받으면 1억 10년 된다니까. 어쨌든 포괄일죄입니다. 뇌물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포괄일죄거든요. 이때 공소시효는 가장 마지막 점이지. 이 시점. 여기서 적발되었다 칠게요. 요 마지막에 받을 때 요때 뇌물죄가 적발되었다 그러면 요때부터 시효가 마지막에 끝난 시점이니까요. 요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 보면 최종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 그때부터 진행된다. 그 뜻입니다. 자, 공익근무 요원 있죠. 현역으로 가지 않고 동사무소 빠진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을 안 합니다. 그럼 복무 이탈제가 되거든요. 그치? 복무 이탈제가 되는데 보통 하루 빠지면 하루 무단 결근하지? 이런 놈들이 있어요. 무단 결근하면 3일 연장 근무야. 3일 연장 복무합니다. 그러니까 복무 기간이 3일 더 늘어나는 거야. 그치? 7일 무단 결근하면 그때는 7 곱하기 3이니까요. 21일 연장 복무하는 겁니다. 복무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8일째 무단 결근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 8일째 무단 결근했다. 그러면 곱하기 4가 아니고요. 8 곱하기 3이 아니고요. 그때는 복무 기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요조가 돼.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제가 되어서 8일 이상 근무하지, 8일 이상 빠지지. 자,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뭐 10일까지 한번 해볼게요. 열흘 동안 빠졌다 이거지. 이 사안 대로 8일까지 할게요. 8일까지 빠졌다. 그럼 이 기간이 8일이라니까. 2, 3, 4, 5, 6, 7, 8 맞지? 그럼 이 자체가 포괄일제가 됩니다. 포괄일제. 그러면 곱하기 3 해서 연장 복무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재판 받아야 돼. 재판 받고 공익복무 요원이 되지 않고 그 현역으로 끌려가. 현역으로. 요체가 되면서 동시에. 그래서 8일 이상의 복무이탈 전체가 요 하나의 죄가 됩니다. 포괄일제. 그래서 그때 요 마지막 시점. 요때 이놈이 잡혔다는 거지. 잡혔다고 하면 요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된다 이거지. 그쵸? 이거 최종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포괄일제는 가장 마지막 행위 종료된 때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보면 북한 이탈주민입니다. 탈북민이라 하는 분들 있죠.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뭘 받지? 정착금을 받지. 정착금. 보호 지원을 받는다. 정착금을 받아요. 매달마다 받지. 매달마다 많이는 안 주고 얼마씩 준다 그러나요? 몇십만 원 주잖아요. 기초생활자금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옛날 만들어진 법이고 지금 현 시세에 맞지 않아서 지금 이 정착금을 늘린다는 정부 방침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뭐냐면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이제 임대주택을 주잖아요. 임대주택 주고 매달 정착금을 매달마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노리는 자들이 있죠. 누가 노려요? 중국 애들이 노리지. 중국 애들이 특히 예를 들면 조선족 애들이. 조선족 애들이 우리나라 말을 똑같이 하잖아요. 그쵸? 또 조선족 애들은 또 북한 또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실정을 좀 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저기 뭡니까? 저쪽에서 그 다 조사하잖아요. 조사하다가 이제 걸립니다. 뭐 그 담당 공무원들이 북한의 뭐 노래 등등을 물어보거나 주소를 물어보거나 꼼꼼하게 물어보잖아요. 그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거기까지 통과했어. 답변 잘하고 해서 통과했어. 해서 나중에 뭐 임대주택 받고 정착금도 받고 그랬는데 그게 다 들통났다는 거지. 그쵸? 그랬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포괄일제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적게는 몇 달치부터 몇 년치를 쭉 받아봤다면 이 포괄일제가 될 텐데 하나의 주가 될 텐데 그때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된다? 가장 마지막에 받았을 때 최종적으로 받았을 때 그때부터 지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포괄일제입니다. 포괄일제 관련된 판례인데 공정거래법 66조 1항 9호 위반의 공소시효는 그 행위가 종료된 때 이때부터 진행된다. 이게 포괄일제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계속범을 보죠. 자, 계속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뭐 형법 시간에 다 배우는 거지만,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 행위를 개설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띈다. 요 시장 개설이 뭐죠? 시장을 개설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장을 계속 개설했다면 영업 행위를 계속했다는 거잖아요. 그치? 요것은 영업 행위를 계속했다. 계속하니까 계속범위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포괄일제의 한 종류입니다. 그랬다면 요것도 그 계속되는 한 시효가 진행되진 않아요. 이 행위가 끝나야 진행되는 거지. 앞에서 보았죠? 앞에서 보면 여기 행위가 끝나야지. 행위가 끝나야 진행되는 거지. 행위가 끝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아요. 계속되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한 진행하지는 아니한다. 끝나야 진행한다 이 뜻입니다. 자, 건축법상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또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죠. 여기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죠. 계속 사용하는 것이 계속범위죠. 계속범위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사용이 계속되는 한 위법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역시 진행되지 않는다. 언제 진행된다? 끝나야 진행된다 이 뜻입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수익사업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수익사업을. 그렇지? 계속한다는 겁니다. 계속한다면 역시 계속범위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역시 계속되는 이상 진행되지는 않는다. 언제 진행된다? 끝나야.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쓰면 안 돼요. 오로지 주차장 용도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법 위반이 됩니다. 역시 임대하여. 그럼 주차장 용도로 써야 되는데 임대를 했는데 주차장을 임대했는데 용도 외로 계속 쓴다는 거죠. 계속범인 거예요. 계속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라는 것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진행되지 않는다. 언제 진행된다? 끝나야. 이게 끝나야 진행된다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